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로 인하여 5년 혹은 10년 일찍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무심코 했던 어떠한 습관들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생활 속 4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야. 혹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실행하신다면 9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앉아 있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나요? 사실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각각 45%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둘째,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후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상생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들이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타이머 설정하기.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여 일어날 시간을 알려줍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합니다. 2. 간단한 스트레칭. 일어날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몇 가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위로 쭉 뻗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좋습니다. 3. 걷기. 집 안에서 짧은 거리를 걷거나 정원이나 발코니에서 몇 분간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주변 공원이나 안전한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일상 활동에 통합하기.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간식을 챙기러 가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5. 운동 프로그램 참여.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체육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6.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하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즐겁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상승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원활해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줄어든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계단을 오를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인데요.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뼈로 가게 되니까요. 더욱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단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을 한 바퀴 돌아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번 반복해 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아요.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만 실천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아예 안 마셨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신경과 감각이 둔화되면서 갈증 신호를 덜 느끼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 한 분 보충은 건강 회복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탈수 예방. 탈수는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탈수를 예방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면역 기능 강화. 수분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수분이 충분할 경우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3. 신체 기능 최적화. 수분은 혈액순환, 영양소 운반, 체온 조절 등 여러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충분할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4. 독소 배출. 수분은 신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가 자연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소화 건강. 수분은 소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고 변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피로 회복. 탈수는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에너지를 회복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체온 조절. 수분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열이나 운동 등으로 체온이 상승할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체내 수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점인데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며 신장 결석이나 심하면 신부전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장내 수분이 충분해야 원활한 배변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한 상태여야 합니다. 70세 시니어의 이상적인 물 섭취 요구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 수준, 기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에 약 2리터 약 8컵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양입니다. 체중 기준. 체중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곱하기 30ml로 계산하여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경우 약 1.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고려. 만약 특정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물 섭취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와 활동 수준. 더운 날씨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활동이 적고 기후가 시원한 경우에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체 신호. 갈증을 느끼거나 소변의 색이 진한 경우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 한 컵, 자기 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므로 커피나 녹차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물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두거나 휴대용 물병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늘 마시고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수분 보충 상태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감소하여 영양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양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수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되는데요. 반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화의 대상이 없다면 핸드폰의 AI를 이용하여 대화를 해보세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나의 편에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는 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배움을 갖도록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이 있죠. 이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활성화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뇌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약을 챙겨 먹는 걸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죠. 셋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직접 만든 새로운 요리를 대접했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았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며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가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책을 골라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뇌 운동이랍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의 생활 중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충분한 양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상대가 없다면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